안녕하세요. 신동아 박세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기업 분위기가 아니라 정치 현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 다양한 논란이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게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스캔들입니다. 기업 분위기 하다가 갑자기 웬 대장동 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2021년부터 대장동 TF 맡아서 이제 같이 취재도 했었고 관련 기사들도 PD님이 띄워주실 텐데 좀 몇 개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최근 이 대표가 1월 28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대장동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측근들은 지금 대부분 구속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021년 10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구속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장동이랑 무관하다. 이런 얘기죠. 이 대표가 측근으로 인정한 두 분, 방금 얘기했던 정진상, 김용, 이 두 분도 지금 현재 미결수로 수감이 돼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죠.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시기에 유 전 본부장 또 정 변호사랑 같이 공모해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한테 8억 4,700만 원 정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대표가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김 전 부원장 구속되고 열흘 지난 11월 19일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됩니다. 이분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2억 4천만 원 뇌물을 받고 428억 원을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나눠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서 변호사 할 때부터 계속 곁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신복격인 정 실장이 딱 기소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까요? 이 대표가 어떤 사이인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 관계부터 따져볼게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를 처음 만난 게 언제냐? 2008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김 전 부원장 정치랑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분당 매화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하던 분이에요. 그때 또 유 전 본부장은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협의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공약이 바로 이거예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핵심 공약이 리모델링 사업인 예비 정치인과 리모델링 관계자들은 당연히 빠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2010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딱 터지고 이 대표는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를 지원하면서 성남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이때부터 리모델링 일은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이 시장과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 전 부원장도 재선에 성공해서 2014년에 재선 성공해서 8년간 시의원을 지냈죠. 시의회 입성 후 김 전 부원장이 뭘 가장 열심히 했냐?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이게 위례 신도시 약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대장동 모의고사로 불리는 개발 사업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다가 아파트 1137가구 공급하는 사업이었고요. 대장동이랑 수익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됐죠. 김 전 부원장은 2012년 6월 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성공시켜야 할 수건 사업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파적인 이익을 당론으로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문화가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당시 시의회의 반대였어요. 이게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민주당이랑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었는데 이거 하려면은 7차원의 공기업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어떻게 할 거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성남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시의회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여기 의원들 반대가 거셌습니다. 이게 성남도공 설립 반대! 이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당론이었어요. 전체 의원이 34명이에요, 성남시의회 의원이. 이 중에 19명이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절대 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의석 구조로만 보면 성남도공 설립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김 전 부원장입니다. 2013년 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반대하는 겁니다. 표결을 보류하고 논의를 좀 더 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김 전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례 통과를 무기명 투표에 붙이자 새누리당 시의원들한테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셈이죠. 당시 성남시의 의장이 누구냐? 새누리당 최윤길 시의원이었습니다. 의장이 새누리당이니까 당연히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이때 이변이 일어납니다.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것 같아 보였지만 두 분이 남아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서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이변의 이유 뭘까요? 정확히 8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요. 성과급 40억 원이랑 그 다음에 8,400만 원의 연봉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이미 이분은 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최 전 의원은 2013년 2월 28일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을 협의했다 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최 전 의원이 표결 방법을 무기명 투표 결정했다라고 공소장에 명시를 딱 해놨어요. 이 검찰 조사 그 공소장을 좀 읽어보면 김 전 부원장은 최 전 시의원이 의장이 되는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원래 2012년 7월 최 전 의원, 그러니까 최 의장이 시의회 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불복하고 의장님께 다시 도전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의장 후보는 박권종이라고 당시 시의원분인데 이때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시의원들 설득을 합니다. 아, 우리 최 전 의장에 표를 던지자. 그래서 최 전 의장이 자기 기반 조금,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표를 다 먹어서 시의회 의장이 된 거죠. 김만배 씨가 일단 또 대장동의 핵심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을 대장동 개발에 끼운 사람도 김 전 부원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6월 27일에 김만배 씨를 정 전 실장한테 소개를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서 4시 술자리를 딱 가져요.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네 분이 딱 이 자리에서 의원결의, 의형제 딱 맺고 들어간 거죠. 이후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유례 개발 사업의 공신이라면 정 전 실장은 이 대표랑 같이 행보를 쭉 함께했던 충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라고 잘 아실 텐데 거기 활동하셨어요. 이제 1995년에는 전대협 인사가 다수 활동하는 성남 시민 모임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쯤 해서 이 대표를 만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대표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 내고 거기 사무장으로 일하시는데요. 당시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세길이에요. 세길인데 여기가 정 전 실장이 이제 한국 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노래회 한반도에서 발표한 노래 제목이랑 같은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2005년부터는 이분이 오마이뉴스랑 성남투데이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기사를 다 작성을 하세요. 홍보 활동을 좀 한 거죠. 이 대표가 정치권으로 딱 뛰어드니까 정 전 실장은 계속 지척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0년 시장선거에서는 선거 캠프에서 공보 임무를 담당을 했고요. 당선 뒤에는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이건 딱 선거 끝나고 반기가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선거할 때는 도와주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면은 현치지 않고 반복을 합니다. 2017년과 2022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이 대표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정 전 실장은 정책실장, 비서관 등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선거 후 다시 임명되면서 이 대표의 곁을 지켰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같은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 공동체가 돼서 그가 추진하는 일들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 전 실장이 이 대표를 보자 했다고 하지만 이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걸로 보여요. 이제 이 같은 행태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엿보입니다. 성남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 대부분의 안건은 정 전 실장 검토를 거쳐서 이제 시장님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정 전 실장이 주도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성남시가 일부 기업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그 일부를 유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10월 4일 2015년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 전 실장이 성남FC에 관련해 보낸 이메일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정 전 실장이 곽 변호사한테 지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성남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FC 당시 구단주는 이전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정 전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했다. 정 전 실장의 마음에 안 들면 성적이 좋은 감독도 경질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의미가 큰데 말이죠. 성남시 직원 중에서 정 전 실장 얼굴을 아시는 분이 되게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철저히 얼굴 없는 보자 이걸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분 정체를 궁금해하는 내용이 진짜 회의록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2012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에서 박관종 당시 시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들어봤는데 얼굴을 모른다. 명패는 있는데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전 부원장에 이어서 이제 11월 19일 정전실장 구속되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에다 딱 이렇게 쓰죠.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힘을 있으면 무죄인데 검찰이 힘을 갖지 못한 사람 유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또 이렇게 씁니다. 조직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대장동 비리 드라마 주연 배우들 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다음에 뭐 정민영 변호사, 이분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 전 본부장이 12월 12일 KBS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 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은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뇌물로 오간 돈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영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남긴 말인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 시장이 직접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 지시했다고 자신한테 이야기했다. 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측근들은 다 구속이 됐고 이제 대장동 관계자들의 증언은 전부 다 이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딱 두 분 빼고 아직 김용, 정진상 이분에 대한 증언은 공개된 바가 없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 대표는 당신의 주장대로 결백할까요? 지금까지 신동아 박세준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만.